먹방! 역사의 여러분의 먹방투쌤입니다. 쌤과 함께 술렁술렁 역사 방학특강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 시간부터 배우는 게 바로 조선 후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정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선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방학특강이기 때문에 정말 핵심만 잡는다라는 거, 방학을 알차게 보낼 정도만 우리가 실력을 다진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자세한 거는 체크 강좌에서 우리는 방학특강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본 학기에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사회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조선 후기 통치체제의 정비부터 변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치체제가 변화하게 됩니다. 조선 정기까지만 하더라도 의정부에서 삼정승이 회의를 한 다음에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6조가 실행을 했죠. 자,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게 되면서 7년 동안 전쟁이었습니다. 부서별로 나누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중종 때, 자, 이제 전쟁이 났을 때 국방의 문제 같은 걸 해결하는 임시기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비변사인데요. 임진왜란이 딱 터지게 되자 비변사가 잠깐 만들어졌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왜? 임진왜란이 무려 7년이나 있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는 비변사가 쭉 유지가 되고요. 그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호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비변사의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의정부와 육조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권력이 나뉘어지지만 비변사는 뭐 재정, 세금 걷는 거, 외교의 문제, 국방의 문제, 모든 문제를 여기서 결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자, 신하들이 이 뭐만 비변사만 장악하게 되면은 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의 힘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왕이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누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권이 견제되게 됩니다. 자, 비변사는 어떻게 된다? 항상 존재하는 상설기구화 됐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서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무실해지게 됩니다. 이름뿐으로 변하게 돼요. 자, 군사제도는요. 조선 전기는 5위였다면 조선 후기는 5개 군영, 5군영이고요. 자, 지방군은 바로 소고군 체제로 변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조세제도의 개편이에요. 자, 임진왜란과 두 차례 호란을 겪게 되면서 백성들의 삶은 파탄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오랜 전쟁으로 자, 이제 땅을 농사짓지 못하게 되면서 땅이 황폐화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관리들의 이런 그 수탈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단 말이야. 전쟁 때문에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제 수탈에 의해서 어려워. 그래서 백성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금 걷는 걸 이제 그 개편하고요. 또 백성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걷어들이기 위해서도 세금 걷는 제도를 개편하게 됩니다. 자, 조세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돼요. 정근대 시대는. 자, 먼저 뭐가 있습니까? 전세라는 게 있어. 이 전자는 밭전자야. 즉, 농사 짓는 땅에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선 정기 같은 경우는요. 세종 임금 때 풍년에는 많이 내고 흉년에는 적게 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다른데 토지의 비옥도라는 것은 너희들 정말 비옥한 논이 있고 산골짜기에 있는 정말 약간 뭐랄까 그 사막과 비슷한 땅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농업 생산력이 높을까요? 비옥한 땅이겠죠. 그래서 비옥한 땅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자, 척갑한 땅을 적게 내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풍용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 내는 게 달랐는데 자, 조선 후기에 이 전세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 제도를 없애고 영원히 뭐한다? 정한다라고 해서 영정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영원히 정하는 거야. 어떻게 정하냐면 자, 지금은 얘들아 면적을 따지는 게 몇 킬로미터의 제곱, 몇 미터의 제곱이다라고 하잖아. 요즘 평지 안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 30평대, 40평대 그런 말 안 써? 왜냐면 그게 약간 그 지역별로 크기가 다를 수가 있대. 그게 좀 애매한 크기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몇 미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서양과 교류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단위 안 쓰겠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자, 1결이라는 땅의 면적이라는 거야. 오케이. 1결당 4두의 쌀만 내면 돼요. 됐나요? 영원히 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예전에 비해 내는 게 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이 좋았었습니다. 자, 공납입니다. 공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 현실에 존재하는 물건으로 내는 거야. 현물로 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뭐로 내는 거였다? 특산품으로 내는 건데, 자, 문제가 뭐였다? 이런 거야. 자, 선생님네 동네 특산품은요, 옷감이야. 근데 국가에서 그러면 선생님네 동네에서 걷어들여야 될 게 뭐야? 옷감이죠. 선생님네 동네는 배가 안 나. 근데 배를 내래요. 어떻게 국가에서 시킨 건데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상인들한테 배를 살 수 있는 곳에서 산 다음에 대신 내달라고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인들의 방납업자라고 합니다. 대신 물건을 내주는 사람이야. 자, 근데 이런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 물건을 사서 올린 다음에 농민들한테는 1000만 원치 받아요.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운 좋게 우리 동네에 옷감이 생산됐는데 국가에서 우리 동네에 옷감을 내래요. 야하! 옷감 내면 되죠. 근데 이놈의 방납업자가 다른 고장에서 옷감을 사서 미리 내버려. 그리고 돈을 청구해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자,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경기도에서 시행됐다가 자, 숙종 때에 이르러서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왜냐하면 지주들이 반대합니다. 지주라는 건 땅의 주인이죠. 그렇죠? 왜 반대하냐면 여태까지 공납은 특산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 고장에 살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냈어야 돼. 근데 이제는 1결당 12두의 쌀로 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주주는 여태까지 내지 않던 걸 내야 되니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반대에 의해서 100년이 걸리지만 끝내는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법, 그 다음에 군역입니다. 조선 초 같은 경우는요. 16세에서 60세의 남자면 무조건 군대에 가야 했지만 자, 문제는 군대 훈련이 겨울에만 있는 게 아니야. 농사가 바쁜 여름 같은 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남자 하나가 군대 훈련 가게 되면 우리 집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 대신 군대에 갈 사람을 찾아내요. 그래서 나 대신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군대에 보내는 거야. 대신 보냅니다. 국가가 그걸 알게 돼요. 어차피 이럴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그냥 옷감으로 포로 내라. 한 필, 뭐 한 포 이런 식으로 포로 내라. 자, 그러면은 국가가 알아서 군인을 고용하겠다. 자, 그래서 원래는 1년에 2필의 배 같은 옷감을 냈습니다. 근데 이 2필 내는 게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한 가정에 아이를 옛날에 몇 명 정도 낳았을까? 피디 몇 명 정도 낳았을 것 같아요? 5명, 살아남는 애가 5인 거야. 한 번 나면 12명, 15명씩. 그냥 15살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아이를 낳아요. 왜? 많이 낳더라도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감염에 걸려서 전염병 걸려 죽어요. 중간에 영양실조로 걸려 죽어요. 지금이야 기생충 약 먹으면 되는데 기생충에서 걸려 죽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른까지 살아남는 애들은 집에서 5,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 왕실만 보더라도 왕실이 최고의 의학 수준과 최고로 이제 뭐랄까 영양 상태가 좋은데 왕실의 애들도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많아.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심하겠니? 많이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자, 남자아이가 많은 집 같은 경우는 남편, 뭐 시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들까지 하게 되면 예를 들어 5이 군대 갈 나이야. 2필의 배를 내면 10필이야. 성인 여자가 밭일 끝나고 들어와서 밤에 자기 전까지 배를 짜잖아요, 여러분. 6개월 걸려야지 한 필 짤까 말까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필은 힘들다라고 해서 영조 때 자, 균등하게 역을 시행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균역법이라고 해서 1년에 한 필의 옷감을 내게 합니다.
그럼 얘들아, 두 필 걷다 한 필 걷게 되면 한 필분이 부족하죠. 그 부족한 거는 어떻게 거두어 드리냐면은 결작이라고 해서 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1결당 2두를 내게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선무 군관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양반의 자제들 중에서 능력이 없어서 이제 관리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명예직이라도 이름뿐인 관직이라도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무 군관이라는 관직을 주고 옷감을 받는 거예요. 우와! 이러고서 여러분 받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교 기부금 입학하는 것 같은 느낌? 우리 PD님 허수아비입니다. 나 진짜 대답 좀 해달라니까 내가 정말 좋아합니다, PD님. 네. 자, 나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죠? 네. 네. 선생님이 이제 이걸 준비할 때 준비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르는데 우리 PD님께서 선생님을 도와준다 같이 나를 때가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잖아. 선생님은 이렇게 여자라고 해서 덜 들거나 이러진 않아.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대신 들어줄까 이런 거 아니야. 우리 PD님한테 가서 남자분인데 같이 들자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나는 말라서 그래요, PD님. 허수아비. 말라도 돼. 반응 좀. 눈에 영혼 확 넣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조세 제도의 개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공부할 내용은요. 붕당 정치의 운영과 변화, 그 다음에 조선 사회를 완전히 뭐라 그럴까? 비탄에 빠뜨린다 그럴까? 망가뜨리는.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조선이 일제강점기가 될 수밖에 없게끔 조선을 망가뜨린 세도 정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때 훈구가 완전히 사라지고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정권을 장악하자 이들이 붕당을 하게 되죠. 어떻게 붕당을 한다?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하게 되는데요. 자, 학문과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 의해서 나뉘게 됩니다. 자, 이러던 게 얘들아 선조 때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동인이요.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광해군은 자, 북인의 지지가 아니었다면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북인만 정치에 등용시키다 보니까는 남인과 서인이 정치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정치에서 소외된 서인이 어차피 소외될 거 한번 개겨나 보자. 어머나 이런 표현. 피디님 이거 삑 처리해 주세요. 한번 덤벼나 보자라고 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키죠. 성공합니다. 그래서 서인이 이 당시 집권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남인 같은 경우는 서인의 집권에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효종 때까지 쭉 유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조 때에서 효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붕당 정치가 비록 정치가들이 편을 나누었지만 뭔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서로가 상대방을 견제해서 일 똑바로 하고 있나 확인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균형을 잡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건전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그 양반의 수는 늘게 되고 관직이 한정되게 되자 점점점 이 관직을 두고 우리가 사림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터지게 되는 게 현종과 숙종 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현종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법을 두고 싸우는 거야. 예속 논쟁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예법은 뭐냐면 자, 효종이 죽었을 때 자, 인조의 왕후 중에 첫 번째 왕후가 효종의 친엄마지만 자, 인조가 살아있을 당시 죽었기 때문에 인조는 두 번째 왕후를 얻게 됩니다. 만약에 인조 이제 소현세자와 이제 효종의 친엄마가 이제 죽게 됐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 만약에 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인년왕후가 살아있었다면 소현세자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Anyway, 자, 이 두 번째 계비는 굉장히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자, 현종이 즉위했을 때도 살아있었습니다. 되게 나이가 어렸어, 얘들아. 어느 정도로 어렸냐면 너희들 숙종 때 장희빈을 궁녀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왕후 조씨야. 자, 자의대비라고 불리우는데요. 자, 자의대비가 어찌됐든 효종의 엄마잖아. 그랬을 때, 자, 엄마가
아들이 죽었을 때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지를 두고 싸운 거예요. 자, 그게 1차 예송인데, 자, 이 서인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1년만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양반가나 사대분가나 차이가 없다. 자, 효정의 형은 소현세자다. 따라서 효정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1년만 입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남이는 뭐라 그랬냐면요. 어떻게 사대부 가문과 양반가가 같으냐. 효정이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소리는 큰아들로 인정받아서 물려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면 왕이라는 건 장자 우선의 원칙이잖아. 그래서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차 예송에선 서인이 이기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다가 또 2차 예송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예 대비의 복상 문제가 원인이었어요. 자, 이때는 효정의 부인이었던 인선왕후가 죽게 되면서, 자, 며느리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가 몇 년 상복을 입어야 되냐라는 거죠. 자, 또 주장합니다. 서인은 9개월만 입어야 된다. 남이는 아니다. 1년을 입어야 된다. 왜? 자, 둘째 아들의 며느리다. 첫째 아들의 며느리다. 라고 서로 다르게 봤던 거죠. 두 번째는 누가? 남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요런 우리가 이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게 다르다라는 건데요. 요때 요런 학문적 차이에 의해서 이 성리학적인 이런 그 논쟁이 엄청났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숙종 때 황국이라는 게 벌어지게 돼요. 자, 황국이라는 것은 자, 얘들아, 뭐야? 확 바뀐다라는 거야. 뭔가 이상해? 여러분 대졸입니다. 교양영어 했었고요. P하고 F자 발음할 줄 알아요. 나 구분해? P, F. 다르잖아. 대답 좀 해줘. 정말, 나 정말. 대답 안 해줄 거야? 좀 나 혼자 뭔가, 얘들아, 이 넓디 넓은 스튜디오에서 나 혼자 뭔가, 뭐라 그럴까? 외로워요. 얘들아, 선생님 너무 외로워요. 우리 피디님 때문에. 너무 외롭다, 나. 나중에 두고 봐, 내가. 화장실에 똥 싸고 있을 때 문 열 거야, 정말. 여러분, 그런 짓 안 합니다, 선생님.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짓 절대 안 할 거야, 선생님은. 절대 안 해. 그런 건 할 수 있지. 둘만 있는 스튜디오에서 방구 껴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건 안 합니다. 네, 피디님 안 할게요. 자, 얘들아, 선생님 그렇게 들어온 사람 아닙니다. 나 어떻게 이거 삑소리 해줘. 이거 삐리리리리 이거 처리를 해주면 안 되나? 내가 말할 거야. 해달라고 그러게. 안 되겠어. 나 이미지가 지금 안 좋아진 것 같아. 자, 그래서 황국이야. 황국은 간단히 말해서 자, 남인과 서인이 서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숙종이 되게 뭐라 그럴까 얘들아?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숙종이 남인을 등용하게 되면 서인을 다 죽여버려요. 서인을 등용하잖아? 남인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치적 문제에서 남인 편을 들다가 남인의 세력이 세질 것 같으면 서인 편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서인을 또 정권에 등용시키고 남인을 죽여버려요. 이런 식으로 황국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자, 내가 어제까지 정치를 하다가 오늘 서인이 집권했어. 나 남인인데 예를 들면 서인이 나의 부모를 죽이고 나의 스승을 죽였어. 그 다음에 내가 집권을 해. 복수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하죠. 그러면서 끝내는 정치 세력이 여러분, 장희빈이 인현 왕후를 이제 그 저주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장희빈을 지지했던 남인 계열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고요. 누가? 서인이, 자, 하나의 당이 독재를 하는 일당 독재화가 이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요 현종 때에서 숙종 때는 붕당 정치가 변했다라고, 변질됐다라고 봐요. 오케이. 자, 그러던 중에 이 서인이 나뉘어지게 돼요. 자기네가 또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또 나뉘어지게 돼.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노론은 남인에 대해서 되게 강경해서 다 죽이자! 소론은 아니다. 같은 정치가들 아니냐. 좀 살리자. 그래서 좀 더 온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론은요, 당연히 장희빈의 아들이 했던 경종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장희빈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게 노론이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제 피해를 입을 거라 생각해서 경종을 지지하지 않고 영조를 지지했습니다. 경종이 굉장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경종이 애를 못 낳는다라고 해서 영조를 세자 자리에 앉힐 정도였어요. 자, 끝내는 경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경종 때는 소론이 이제 집권을 했었죠. 그러다가 영조가 득위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노론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소론은 이인자의 난이라고 해서 이인자라는 사람이 경종은 독살당했다라고 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론파의 거두였어요. 그래서 끝내는 소론이 제거당하게 되죠.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붕당 정치에 의해서 얘들아 봐봐. 경종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노론들이 완전히 장난이 아니었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조선사회에서 왕은 절대로 신하하고 1대1로 대화 못해요. 공론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조선왕조 실록에서 숙종 임금이 죽기 얼마 전에 이 서인의 거두, 노론의 거두하고 1대1로 대화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면 임금이 한 행동들은 다 공식적인 거여야 되기 때문에 독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경종을 세자 자리에서 패하고 다른 왕자를 세자 자리에 앉히자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 봐봐. 숙종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세자였던 경종. 그러니까 경종은 어렸을 때부터 세자였기 때문에 몸모 군의 칭호를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세자였던 경종, 두 번째가 영인군이었던 영조, 세 번째가 얘들아 명빈 박씨 소송이 열영군이에요. 자, 그럼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숙종 임금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굴까? 피디님 누굴 것 같아요? 영인군? 영조? 얘들아 열영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열영군 나이 5살에 열영군의 친모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그 명빈 박씨의 상주를 누굴 앉혀야 되잖아. 근데 열영군이 너무 어린 거야.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직책 같은 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상주 자리에 안 앉힌대요, 여러분. 모든 게 관, 혼, 상제는 뭐 주자간에나 또는 국조오례를 따르잖아. 그래서 이 숙종이요 열영군 되게 사랑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나이가 어린 왕자한테는 봉호를 내리지 않아요. 군의 칭호나 대군의 칭호를 함부로 내리지 않습니다. 열영군한테 내려요. 신하들이 반대를 해요. 너무 어리다. 신하들을 벌 줍니다. 그리고 내려요. 너네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하는데 왜 그래?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열영군이 이제 결혼을 했어, 얘들아. 결혼할 때 이제 사가로 나가잖아. 집을 너무 큰 걸 해준 거야. 당연히 탄핵이 올라오죠. 말이 안 된다고. 숙종 듣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 해주는데? 그 다음에 열영군 집에 되게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열영군이 사냥 나갔다 돌아와서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원인은 알 수가 없어. 왜 죽었을까, 피디님? 나는 그래서 야생징득이 아니었나 싶어. 되게 건강했는데 사냥 나갔다 와서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숙종이 얼마나 열영군을 사랑했냐면요, 여러분. 열영군 죽고 나서 그 충격으로 바로 죽어요. 그래서 아마 그 독대 자리에서 세자로 세우려는 영조가 아니라 열영군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영군이 죽지 않고 숙종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유지했다면 아마 우리나라 역사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Anyway, 자, 이런 식으로 경종이 왕의 자리에 올라 있었지만 신하들의 힘이 너무나 셌고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경종의 왕의 자리 불안했고요. 그 다음에 영조도 이제 노론의 눈치를 보고 왕이 된 거야. 자기가 딱 왕이 되니까 아우 내 자식들만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자 여러분, 자 영조와 정조 때 탕평책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정조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노론파 대신들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죽은 걸 봤단 말이야. 세자가 신하들에 의해 죽어. 얼마나 왕권이 약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더더욱 탕평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영조의 탕평책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자, 이 옹건파 사람들을 등용하는 거였다면 정조 같은 경우는 남인과 정치에서 소외됐던 남인과 소론을 적극적으로 등용시키는 탕평책이었습니다. 자, 영조의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균역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영조의 삶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악습, 뭐 고문 같은 거 이제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 부활시키고요. 그 다음에 속대전이라는 우리가 법전을 편찬합니다. 경국대전의 속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시대에 맞게 경국대전을 좀 바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영조가 한 거는 내가 이런 탕평책을 취한다 라는 것을
탕평비라는 비석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흥선대원군의 척화비하고 탕평비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자, 척화비는 이제 그 머리에 뚜껑 같은 게 안 쓰여져 있지만 탕평비는 옆에 보는 것처럼 머리에 모자 같은 거 쓰고 있다라는 거, 그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비 종모법을 실시해서 자, 노비 종모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조선 전기는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천민이면 무조건 그 자식은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는 노비의 신분은 어떻게 된다? 엄마의 신분을 따르는 거예요. 엄마가 노비면 아빠가 아무리 양인이라도 자식은 노비가 되는 거고요. 엄마가 양인이면 아빠가 노비더라도 자식은 양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인의 수를 늘리려고 했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백가사전인 우리가 이제 동국문헌비고라는 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정조는 자, 이 노론파 대신들이 오군영을 장악했습니다. 군사권을. 그래서 왕권이 약화됐던 걸 알았기 때문에 장용영이라는 군대를 만들므로써 왕을 호위하고 노론파 대신들한테 경고한 거예요. 너희들 함부로 굴면 내가 너희들 군사적으로 누를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수도를 어디로? 수원, 화성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찍 죽게 되면서 실행에 옮기진 못해요. 자, 수원에 있는 화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수원을 보게 되면 뭐 팔달구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름 있잖아. 뭐 장항구, 이게 다 수원 화성과 관련된 이름을 딴 것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수원 화성은 그래서 정조 때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상업적, 군사적 요충지로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인들이 자유롭게 이제 장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 임금이 수원 화성까지 가가지고 장영령 군대에 군사 이런 퍼레이드 같은 걸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의 측근을 키우기 위해서 규장각이라는 왕실 도서관을 만들어서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자, 이제 그 정조 임금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자, 영조 때도 서울의 차별을 좀 줄였습니다. 하지만 정조 때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을 이제 그 등용해서 규장각의 검서관 자리에 서울을 관리로 임명했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이제 상업활동을 위해서 금난정권이라는 걸 폐지했습니다. 즉, 자, 금난정권 폐지하기 전까지는 장사를 하려면 국가의 허락을 받았어야 되지만 이제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선도 자연스럽게 장사할 수 있도록는 거, 자유스럽게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영조 때는 속대전을 만들었다면 정조 때는 자, 경국 대전의 정조 때 버전, 대전 통편이라는 우리가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하지만 이 탕평책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영조와 정조의 강력한 왕권으로 뭐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신하들의 권력을 누른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조라는 강력한 왕이 죽게 되자 11살의 어린 순조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자, 우리가 일당 독재보다 더 나쁜 붕당의 변질보다 더 나쁜 자, 봐봐. 일당 독재라는 거는 서인의 여러 사람들이 권력을 나누어 갖는 거야. 근데 세도 정치는요, 서인 가문 중에서도 몇몇 가문만이 권력을 갖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는, 자, 자, 이런 그 일당 독재보다 더 나쁜 세도 정치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 어린 왕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왕의 외척이 권력을 좌지우지한 게 세도 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도 정치 때를 보게 되면요. 자, 당연히 이 세도 가문이 얘들아 하나의 기구만 장악하면 권력 전체를 장악할 수 있어. 어디를 장악했을까요? 비변사예요. 자, 비변사를 자기네가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게 되죠. 오케이, 어느 정도로 약화되냐면 얘들아 자, 헌종이 후사 없이 죽었어요. 자, 보통 이 새로 왕이 되는 사람은 전대 왕들의 제사를 지내는 아주 중요한 업무가 있어.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잖아.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제사라는 것은 같은 학렬이 지내는 게 아니야. 아랫 학렬이 지내요. 그러면 헌종의 후사는 헌종보다 아랫 학렬이어야 되겠죠. 헌종의 조카뻘들이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같은 학렬도 안 돼요, 여러분.
같은 학년이면 아우여야 돼. 동생. 그런데 철종을 뽑아요. 왜? 강화도에서 얘들아 19살 때까지 거의 농민과 다를 바 없이 살아요. 철종은 한자도 간신히 1000자문만 읽어요. 얘들아 1000자문만 읽었다는 건 뭐냐면 한자 글자 하나하나만 읽지 그걸 문장으로 못 읽는 거야. 문장으로 못 읽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한글과 한문은 다르죠. 그쵸? 자, 뭐 주자 가렴 뭐 이런 거 있잖아. 결초 보운 결자 읽고 초자 읽고 보자 읽고 은자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게 이제 그런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1000자문만 해서 그걸 몰라. 철종이 그랬던 애야. 그러니까 철종은 완전히 무지랭이였어요. 정치에 딱 왔다? 정치 못해. 상서문은 우선 못 읽어. 안동임 씨가 완전히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헌종의 아저씨뻘이에요. 위탁렬이야. 근데 철종이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종은 자기 조카한테 절을 하는 꼴인 거죠. 제사를 지낸다는 거 절을 하잖아. 이런 예법을 어긋나는 일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성령을 완전히 무시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세도 가문이요. 자, 관직을 사고 팔았습니다. 특히 지방의 수령 자리를 사고 팔어. 그러면 이 수령들은 돈을 주고서는 수령이 됐기 때문에 뽕을 뽑고 싶겠죠. 그래서 탐관 오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정이 문란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최악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삼정은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전정, 군대와 관련되어 있는 군정, 그 다음에 자 먹을 게 없을 때 관청에서 곡식을 끄고서는 먹고 나서 곡식이 나면 갚는 황곡이 있습니다. 자, 전정 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많이 냈어야 되고요. 자, 군정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자만이 이제 군포를 내는 거잖아. 1년에 한 피를. 근데 어떡하냐면 죽은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호족을 고쳐서 내게 하고요. 태어난 지 3개월 된 남자아이도 16살 이상이라고 호족을 고쳐서 내게 합니다. 자, 이거 못 내가지고 이제 그 옆집 사람이 도망가잖아? 그럼 그 옆집 남아있는 사람이 내야 됐어요. 가족이 도망가면 다른 친척이 내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고요. 황복은 고리대화합니다. 고리대라는 것은 자, 내가 꿔간 곡식에 플러스 알파 정도만 원래 내야 되는 거야. 아주 조금만 내요, 여러분. 이자가. 근데 이 이자가 내가 꿔간 곡식이 요만큼이면 이자가 이만큼이에요. 왜? 이해 가죠? 이자 진짜 많이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세 개 중에 황곡이 백성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자 이제 정감록 같은 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정감록은 지금 세상이 썩었다. 새로운 왕조가 나올 것이다. 정씨도령이 새롭게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떠도는 얘기를 믿게 되고요. 아니면 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중후기에 유행했던 종교가 천주교와 동학이 되겠죠. 오케이. 천주교는 인간 평등 사상과 함께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내세 사상이 있고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의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동학 같은 경우는 자 얘들아 이 천주교는 청나라에 갔다 왔다 했던 사신들이 처음에 학문으로 갖고 들어왔어. 성경책을 그냥 서양에서 유명한 책이라고 해서 학문으로 갖고 들어왔다가 그걸 읽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엇으로? 종교로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천주교의 특징이 학문에 시작해서 종교로 변했고요. 자, 이 동학은 이 천주교가 너무나 인기를 얻고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이양선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 거야. 이양선은 서양의 배를 말합니다. 동양의 배와 서양의 배가 모양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배가 나타나니까 뭐야 겁나죠. 그래서 이 천주교 이게 그 서양 세력이 천주교를 앞세워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학에 대항한다라고 해서 동학이다라고 하고요. 최재우가 창시하게 됩니다. 농민층이 크게 믿게 돼요. 자, 이 동학의 사상은 인내천 사상인 인간 평등 사상과 후천 개벽 사상 같이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사상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교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종교를 믿다. 가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농민 봉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순조 때 홍경래의 난이
철종 때 진주농민봉기를 계기로 해서 임술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홍경래에 나는 지도와 함께 잘 나오니까 지도 봐두셔야 돼요. 평안북도 지역, 즉 청천강 이북 쪽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홍경래라는 몰락 양반이 일으키고요. 철종 때 모든 게 제일 심했습니다. 자연재해 심해요. 자, 탄간오리의 수탈 심해요. 진짜 살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때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종교까지 싹 다 보았습니다. 마무리 해볼게요. 자, 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쌤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조선 후기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정치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의정부와 육조 중심에서 비변사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왕권이 약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군사제도는 중앙군은 5군형,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 걷는 제도도 바뀌게 됩니다. 전세는 영정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물로 받는 공납은 대동법으로, 군역은 1년에 한 피를 내는 균역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붕당 정치도 변질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견제하고 상호 공존하는 스타일이었다면은 자, 현종과 숙종 때 예속 논쟁과 함께 황국을 거치면서 번질돼서 일당 독재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당 독재화가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세도 정치죠. 그러면 세도 정치 직전에 뭐가 있게 됩니까? 자, 바로 탕평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의 정책을 비교하면 되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영조 때는 온건파를 등용한다면 정조 때는 남인 계열과 소론 계열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요. 속대전을 편찬한다면 자, 대전 통편을 편찬하게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조 때 군대인 장용령과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측근 세력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규장각을 만들었다라는 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세도 정치기에 삼정이 문란해지게 되죠. 그래서 자, 전정, 군정, 황국이고 이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황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도정치기 같은 경우는 매간배직에 의해서 지방의 수령 자리를 사고팔게 됐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힘들게 되죠. 이렇게 백성들의 삶이 힘들게 되자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 자, 순조 때 홍경래의 난이 그 다음에 철종 때 진주 농민봉기를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임실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사람들이 기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무엇이 동학이 인기를 얻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 마무리해봅니다. 끝나고 나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쌤은 다음 시간 다시 올게요. 안녕!